자, 오늘은 집합의 연산 법칙부터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첫 번째는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는데, 자, 교환 법칙부터 좀 알아봅시다. 교환 법칙은 두 개의 집합 사이에 연산하게 만드는 이 기호, 연산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더라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교환 법칙이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같아지더라 라는 거. 이게 교환 법칙이에요. 자, 이번에는 결합 법칙 알아볼 건데 결합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1하고 2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3을 더하는 것과 1 더하기 2 더하기 3에서 2하고 3을 더한 걸 계산한 다음에 1을 더한 것들은 그 결과가 같죠. 그러니까 같은 연산의 기호가 같을 때, 연산 기호가 같을 때 얘네들을 순서를 좀 바꿔도 뭐 무관하다라는 게 이 결합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분배하는 거, 전개하고 분배하는 거 우리 다항식에서 많이들 했을 거예요.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있는데 둘의 연산 기호가 좀 다르죠? 다른 것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연산 기호까지 합쳐져 있는 얘가 B랑 만나서 A 합집합 B, 또 얘가 C랑 만나서 A 합집합 C가 될 것이고, 가운데 있던 이 교집합은 이 두 개의 괄호의 가운데에 놓이게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좀 생소한 게 있는데 흡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뭐 A 합집합, B 교집합 A 나와 있는 예로 좀 예를 들어보면 A랑 B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A 안에 속하죠. 그러니까 A랑 합집합이 되더라도 A가 나오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는 게 흡수 법칙이고, 드모르간의 법칙이 어떻게 보면 이 중에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부정을 할 때 이 전체를 만약에 부정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A도 B도 부정을 하고 교집합도 반대로 써야 된다. 이렇게 쓴다라는 거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89번을 풀어볼게요. 다음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인데, 자, 처음엔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쟤를 한번 바꿔봐라 라고 했어요. 원래 주어진 식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었어. 얘를 가지고 뒤에 것들은 지금 안 변하고 있죠. 합집합의 A 교집합 B 똑같이 있으니까 얘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뀐다라는 거야. 부정해야겠지. 반대로 쓰고 반대로 쓰고 반대로 써라. 뭐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럼 가에는 얘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나에는 이번에는 분배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다가 합집합 A 교집합 B가 있어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잘 보세요. A 교집합 똑같은 게 있죠. 우리가 분배라는 게 꼭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똑같은 게 보이니까 난 얘로 묶어버릴 거야. 그러면 남는 거 B의 여집합, 합집합 남았죠? B 남았죠? 얘네들 괄호 쳐주시면 된다. 그러면 얘가 나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A가 들어가는 거겠네. 자, 마지막으로 다에는 B랑 B가 아닌 거에 합집합이 나왔어요. B랑 B가 아닌 걸 다 더하겠다. 결국 얘는 전체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A 교집합 전체 집합, 즉 A와 같겠죠. 그러니까 다에는 A 교집합 전체 집합 요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 나, 다 맞는 거 1번에 있겠네요. 자, 유형 18번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원소 구하기 한번 볼게요. 자, 97번 바로 봐보시면 전체 집합 U에 1, 2, 3, 4, 5, 6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 집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봅니다. 얘는요, 기호가 다르죠?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결국 A 교집합 A의 여집합의 합집합 A 교집합 B가 될 거예요.
A랑 A가 아닌 것의 교집합은 없겠죠. 즉 얘는 공집합이 된다라는 거고, 공집합이랑 A 교집합 B랑의 합집합이니까 결국 A 교집합 B를 뜻하게 되는 것과 같겠네요. A와 B의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얘는 3하고 4죠. 그럼 3, 4의 합 7이 되겠다. 유형 19번 볼게요. 같은 집합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 얘네들과 같은 집합은 얼마겠니? 103번. A에서 B에서 C를 뺀 집합을 다시 한번 빼라 라는 건데, 우리 일단 참고적으로 차집합이라는 것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의 여집합과의 교집합과 같죠. 얘도 한번 그렇게 바꿔볼게요. 먼저 A 차집합이니까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 뒤에 것의 여집합일 거예요. 그러면 뒤에 것도 바꿔봐야겠죠. 일단 괄호 안에 있는 얘는 앞에 거 그대로 교집합, C의 여집합, 그것의 전체의 여집합이라는 거니까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B의 여집합, 합집합, C가 될 겁니다. 그죠? 자, 봤더니만 얘는 뭐 분배해 볼까요? 분배를 해봤더니 얘랑 얘랑 만나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 합집합의 A 교집합 C인데, 여기 5번에 있네요. A 빼기 B. 얘가 A 빼기 B와 같잖아, 그치? 합집합의 A 교집합 C. 애매하게 나왔네요. 5번이 답이 되겠다. 유형 20번으로 넘어갈게요.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은 어떻게 되겠니? 라고 했는데, 자, 106번 보면은 지금 벤 다이어그램 안에 전체 다 색칠이 되어 있고 합집합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색칠이 되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결국은 A가 빠져야 되고 B는 빠졌는데 또 A랑 B의 교집합은 들어가야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집합, 그러니까 얘가 아닌 집합을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영역과 이 부분의 영역을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해 보면 돼? 일단은 요 1번 영역 한번 표현해 보니까 A에서 B를 빼면 되겠네요. 또 2번 영역은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죠. 그것들의 합집합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어디에서 빼면 되냐면 전체 집합에서 이 두 집합, 그러니까 A 교집, A 빼기 B 집합, 합집합, B 빼기 A라는 집합을 빼버리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이 영역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겠네요. 답은 5번에 있죠. 요 문제는 사실 뭐 되게 그냥 눈으로 보기 쉽게 아주 쉽게 이렇게 출제가 됐지만 그 밑에 문제들은 아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서 풀고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유형 21번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건데, 113번을 보면은 A 차집합 B에다가 B를 합집합을 시켜버리겠대. 근데 그게 A가 나오더라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포함 관계를 가질 것이냐. A 빼기 B라는 것은 첫 번째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거를 거기에다가 합집합 B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합집합 B가 분배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한테도 붙고 B의 여집합한테도 붙고, 즉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 합집합 B라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 내가 아닌 것의 합집합,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했죠? 그럼 전체 집합과 A 합집합 B와의 교집합이니까 결국 남는 것은 A 합집합 B가 될 것이고 그게 A가 될 겁니다 라는 식인 거잖아. A랑 B가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됐다라는 거는 우리 계속 했었죠? A가 B를 이렇게 먹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봤더니 교집합을 했더니 A가 나온다. 틀렸죠? 교집합을 하면 B가 나와야 되고 B에서 A를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쵸? 모든 원소를 A가 다 갖고 있으니까 공집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은 반대로 돼야 되고 4번은 교집합은 B라고 했어요.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그냥 A의 여집합이죠. B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답은 2번입니다. 유형 22번은 집합의 원소의 합을 이용한 활용이다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런 문제들은 조금 뭐 고학년이 됐을 때, 고3이 됐을 때 그때나 한번 이런 것도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 문제들인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생각날 테니까 좀 공부를 같이 하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안 푸셔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일단 한번 개념적으로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9번 봐보면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라고 했는데 부분 집합 A가 존재한대요. 근데 FA를 지금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FA라는 것은 A에 속하는 원소의 합이래요. 모든 원소의 합이래요. 합. 그럼 기억을 봐봤더니 그러면 F의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자 FU에서 FA를 뺀 것과 같겠냐? 얘는 맞았어요. 왜냐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1부터 100까지의 합이 5050인가요? 그죠? 선생님은 A를 그냥 간단한 예로 한번 생각해봐. 1하고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3부터 100까지일 거야. 원래 1부터 100까지가 5050인데 얘의 합은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5050에서 뭐 1하고 2만 빠진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5050에서 1하고 2 빠진 거니까 3 빠진 5047이겠네요. 그죠? 얘의 원소의 합은 3이잖아요. 즉 FA가 3인 것이고 F의 A 여집합이 5047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그냥 얘만 들어보는 거죠. 우리 이게 맞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요. 결국은 F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5050에서 전체 5050에서 3, 즉 뭐예요? FA를 지금 빼고 있는 거죠. 기억은 맞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 니은 보시면 A가 B에 속한대요. A가 B에 속한다라는 것은 뭐 A의 원소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걸 B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죠. 당연히 A가 B에 속한다라는 것은 두 개의 뜻이 있어요. A랑 B랑 같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A가 B에 속하던가. 그럼 이 속해 있을 때는 FA와 FB는 어떻게 되겠어요? 속해 있다라는 것은 A에 해당되는 원소를 B가 모조리 다 갖고 있고 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얘의 합들은 얘보단 당연히 크겠죠. 같다면 FA와 FB는 같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가 원하는 건 A가 B에 속한다면 그 합들은 모든 원소들의 합들은 어떻게 된다? B가 크거나 같을 것이다. 니은도 맞았네요. 마지막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 합집합의 원소들의 합이 A의 원소들의 합과 B의 원소들의 합과 같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얘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A가 만약에 그냥 1, 2, 3, 4, 5다. B는 3, 4, 5, 6, 7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얼마가 돼요? 1, 2, 3, 4, 5, 6, 7이 될 겁니다. 얘네들을 합하면요. 대충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24, 28이 되겠네요. 근데 FA는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FA 합집합 B가 28이 된 거고 FA는 15죠. FB는 25가 돼요. 합치면 40이 된단 말이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와? 3, 4, 5를 한 번만 더 했기 때문이죠. B에서도 3, 4, 5 한 번씩 더하고 FA에서도 3, 4, 5가 더해지는데 합집합에서는 한 번만 더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굴 한 번 빼야 돼? F의 A 교집합 B를 한 번은 빼줘야 된다.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죠. 23번 봅시다. 약수의 집합의 연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수를 구하는 방법부터 좀 먼저 배울게요. 약수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는 소인수분해가 있죠. 뭐 A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A가 몇 개 나오고 B가 몇 개 나오고 C가 뭐 몇 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 되는 것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 그때 여기에서의 이 소문자 A, B, C는 이런 놈들이 바로 소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들의 곱으로 어떤 숫자를 나타낸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때 약수의 개수는 P, 그러니까 A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주고 Q가 몇 개 있을 때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주고 R에다가 하나를 더해주고 얘네들을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그게 약수의 개수였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120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얻어내고 싶어. 약수의 개수를 얻겠다라는 거야. 그럼 120은 어떻게 되냐면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60, 30, 15, 3, 5 해서 2의 세제곱 3 곱하기 5라는 거야. 그럼 이때 약수의 개수는 3에다가 하나 더해주고 1에다가 하나 더해주고 1에다가 하나 더해줘서 곱해주면 4 곱하기 2 곱하기 2 16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수만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왜 플러스 1을 해주냐면 내가 약수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쓰여있는 이 세 개, 그러니까 이 세 개, 3 하나, 5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숫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2는 하나 쓸 수도 있고 두 개 쓸 수도 있고 세 개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쓸 수도 있고 총 4개의 경우의 수가 생겨. 그래서 4개. 3은 한 번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두 번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5도 마찬가지 한 번 쓸 수 있고 안 쓸 수 있고 두 번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죠. 그게 꼭 요 지수들에 더하기 1을 해줘서 곱한 그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자,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자연수는 몇 개? 뭐가 있을까? 얘는 1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 나올 것이고 약수 개수가 2개이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는 소수들이 약수의 개수를 2개씩 갖죠. 여기에서 이제 조금 생소한 게 요건데 얘는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약수가 3개 이상이 아니라 딱 3개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얘네들은 제곱수라면 약수를 3개 가질 수가 있어. 근데 그냥 제곱수가 아니라 소수를 제곱한 제곱수여야 얘네들은 약수를 3개만 갖는다. 나머지 것들은 막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개념 조금만 잡고 가시고 123번으로 한번 봐볼게요. A12라 그랬어. 그럼 12의 약수니까 어떻게 써보냐면 1, 2, 3, 4, 6, 12. A16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2, 4, 8, 16.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교집합을 하겠대. 교집합을 해보면 1, 2, 4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A12와 A16의 교집합은 1, 2, 4는 뭐와 같아요? A4와 같잖아. 4의 약수들과 같으니까 결국 P는 4더라. 선생님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막 커지면은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면 12의 약수들을 잘 모아봐봐. 16의 약수들을 잘 모아봐봐. 그러면 나는 지금 뭘 찾겠다라는 거냐면 교집합을 하겠다라는 건 공통의 약수, 즉 공약수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수들과 약수들의 공약수를 찾는데 그 공약수를 찾는 방법은 제일 먼저 최대 공약수를 찾는 거예요.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얘네들의 공약수가 되는 거죠. 뭐 요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기로 하고 어찌됐건 이 문제는 뭐 써서 풀던 아니면 조금 생각해서 풀던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P4에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P4는 1, 2, 4야. A4는 근데 얘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3승. 거기에서 하나를 빼야겠죠? 7이다. 다 풀어놓고 틀리지 마세요. 1번. 유형 24번도 아까 유형 23번의 연장인데 126번으로 바로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AK는 이번엔 조금 반대야. 뭐냐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약수일 수도 있고 이런 표현 방법이 배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는 x는 k의 배수라 그랬대. 그러니까 내가 ak라는 거는 x라는 원소를 갖는데 이 x는 k의 배수들을 갖겠다라고 했어요. x는 자연수라고 했고 1번 봐보면 A4가 보이고 A8이 보여요. 근데 A4와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4의 배수를 뜻하죠. 그러니까 4, 8, 12 뭐 이렇게 갈 거야. 8의 배수라는 것은 얼마냐면 8, 16 어쩌고 어쩌고 나갈 텐데 교집합을 한대. 교집합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얘네들 같이 가야 되는데 4의 배수가 얘네들의 교집합이 아니죠. 1번은 틀렸어요. 얘는 8의 배수가 얘네들의 교집합이 될 겁니다. 2번도 봐봅시다. 2의 배수랑 6의 배수를 합집합을 하겠대요. 6의 배수는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배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1번도 틀렸고 3번을 봤더니 A3의 교집합에 뭐 3의 배수가 있고 4하고 6의 합집합이래요. 4하고 6의 합집합이라는 거는 얘는 뭐 별거 없는 거야. 한번 그냥 써볼게. 4도 있고 6도 있고 8 있고 12 있겠고 16에 18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규칙 없이 이렇게 쭉 갈 거란 말이야. 걔랑 3의 교집합을 구하겠대요. 이 중에서 3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2가 되겠네요. 그죠? 12가 되고 또 뭐가 있어? 저 뒤에 24 있을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얘를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A3 교집합 A의 4 합집합 A3 교집합 A의 6 분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본다면 3이랑 4의 교집합이야. 3의 배수랑 4의 배수랑 같이 갈 수 있는 거 12배수가 있죠. 또 3이랑 6이랑 가는 거 6의 배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3의 배수와 6의 배수. 그러면 6의 배수가 교집합일 거야. 그러면 12의 배수에다가 요걸 안 했구나. 6, 12, 18도 있었구나. 12의 배수에다가 6의 배수를 합집합한 거니까 얘는 6과 같을 거다. 6의 배수와 같을 것이다. 근데 얘는 틀렸죠. 4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3의 배수에다가 A4에다가 A6을 하겠대요.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는 누굴까요?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배수.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은 얼마? 12잖아. 즉 얘는 12의 배수가 될 거야. 그럼 1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이니까 얘는 3의 배수가 될 겁니다. 4번이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천천히 구해보시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25번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한 번쯤 다뤘던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이고, 대칭 차집합은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대로 좀 빌자면 A와 B의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A에서 B 뺀 거와 B에서 A 뺀 것의 합집합이야. 그럼 얘를 바꿔볼 수 있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 또 B 교집합, A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는 것이고, 얘네들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면요, A 합집합 B에서 누굴 뺀 것과 같냐면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아요. 그림은 얘를 좀 참고해 보세요. 그럼 이 말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과 같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 요 성질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얘는 이걸 이렇게 깊게 다루는 뭐 학교 내신이나 뭐 어디에서 이렇게 깊게 다루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있겠구나 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 정도는 그냥 외워주시면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맞출 수 있다라는 거. 대칭 차집합은 결국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럼 130번은 쉽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해요. 기억 보면은 A하고 A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라 라는 건데, 얘는 A 빼기 A에다가 A 빼기 A 합집합 하겠다라는 거니까 공집합에 공집합 합집합해서 공집합이잖아요. 기억은 틀렸고, 얘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 얘는 결합 법칙 성립한다 라는 거니까 니은 디귿은 모두 맞았죠. 답은 5번이더라 라는 성질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좀 가볍게 넘어갑시다. 유형 26번도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칭 차집합이 존재하고 그 여집합도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반대 영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나하고 나 자신이 아까는 공집합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까 대칭차집합은 나하고 나의 대칭차집합을 구했더니 공집합, 합집합, 공집합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공집합이었어요. 근데 얘는 반대로 나하고 나하고의 여집합, 그러니까 대칭차집합의 여집합은 나하고 나 자신을 해보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라는 거. 또 나랑 전체 집합과의 뭐 대칭차 집합을 한 다음에 여집합을 하면 나 자신이 나온다라는 거. 몇 가지 성질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게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A와 B의 교집합에 A 합집합 B가 아닌 것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 그림을 뜻하는 게 되겠고,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 바로 보이네요. 1번에 있죠. 그죠? 나하고 전체 집합에 뭐 얘 연산을 붙이면 내가 나오는 거지. 여기 3번에 있잖아요. 그쵸? 요 영역인 거니까, 요런 내용인 거니까 그냥 알아만 두세요. 대칭차 집합을 공부할 때는 사실 이 유형 27번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잘 푸시는 게 중요한데, 결국 이 대칭차 집합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얘가 대칭차 집합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겠느냐, 뭐 요 정도의 차이예요. 136번을 봐보면 전체 집합은 자연수인데, 이거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가 A는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지금 얘가 원하는 게 뭐냐면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교집합 B 전체 여집합, 즉 A 합집합 B라는 집합에서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 교집합 B를 빼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게 357이래. 우리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봅시다.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어요. A의 원소가 1, 2, 3, 4, 5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원소들이 3하고 5하고 7이래. 그럼 3은 어디에 쓰여져야 돼요? A에도 3이 있고 5가 있잖아. 그럼 이 부분에 3, 5, 7이 쓰여진다는 건 여기에 3하고 5, 여기에 7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A에는 1, 2, 4도 써야 돼요. 1, 2, 4는 어디에다가 써? 여기에다가 써야겠네.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A범위. 그러면 B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1, 2, 4, 7이 돼버리면서 14라는 원소의 합을 가질 수 있겠다. 4번.